네, 이 추석 연휴 전 그래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빨간 물결이 주를 이뤘고 종가가 고가였던 하루였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외국인과 기관이 현선물 강한 매수에 나서줬는데 이게 연휴 이후 바뀔 분위기를 좀 암시해주는 걸지 인종에게 돌파 트리거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시장 그래도 좋았으니까 기분 좋게 첫 번째 네.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위장막으로 덮인 EV3를 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아의 야심작 EV3가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우리 자동차 잘 팔린다는 뉴스와 함께 네. 이제는 좀 주가도 반응해 줄까요? 기아의 그 전기차 전략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형 전기차 EV3를 이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EV3가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 그 판매량 추이를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또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EV3가 국내에 출시된 게 지난 7월이고 2개월 동안 5,900대 이상 팔렸고요. 4월 달에만 약 4,000대가 8월 달에만 약 8,000대가 팔리는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기록했고요. 국내 시장에서 상품성, 상품력을 인정받았고 미국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물이 도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V3와 같은 소형 전기차 혹은 현대차와 기아의 차세대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을 때 진짜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성과와는 달리 사실 이제는 자동차주에 좀 환율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 좀 요즘은 올라와졌는데 네. 이제 볼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요? 예, 엔달러,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엔화 가치가 좀 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나름대로 한국 그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주를 이제 자동차주 내 관심주로 이제 분류할 때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정의 진정한 수혜주 중심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미래 모빌리티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지만 현재 실적이 암울하다는 이유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기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미래는 좋지만 현재 극복 가능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한원 시스템입니다. 열 관리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EV3 관련주 아닌가요? 맞아요. 예, EV3의 이제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을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내년에 출시될 현대차, 기아 전기차의 열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제 납품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전동화 흐름 속에서 동사의 어떤 그 열관리 시스템 분야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시장 지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멋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양 4세대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공급량은 올해보다 내년에 퀀텀 점프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EV3 글로벌 판매가 내년에 본격화될 거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의 가동률이 내년에 유의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동사의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성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영향 속에서도 비용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분기 연속 수익성이 개선되는 팩트가 최근에 확인된 바가 있고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은 올해보다 물류비가 감소할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가상각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익성 개선의 어떤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동사의 수조 잔고를 보면은 유럽향 이스포저가 비교적 큰 편이고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유럽의 프리미엄 전기차 출하량이 증가할 때 가장 유의미하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한원 시스템입니다. 네, 캐즘에도 좀 2개 분기 연속 수익성 개선을 보일 회사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52주 보니까 정말 한 절반 가격까지 떨어져 있네요. 네. 이 목표가, 손절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이 종목은 이제 핵심 지지선 위에서 좁은 밴드 안에서 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 참 좋은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을 위한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1차 목표가 4,500원 전후고요. 그리고 주가락 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3,900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디까지나 단기 혹은 단중기 전략 관점에서의 목표가와 손절가입니다. 네, EV3 관련 열 관련 시스템 전문 회사인 한온 시스템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900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대선 토론 이후 해리스 트레이드가 떠오르면서 친환경 섹터가 시장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중 탄소 중립 과정 속에 LNG 에너지가 브릿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조금은 생소한데 네. LNG 에너지는 어떤 건가요? LNG 발전 시장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릿지 연료로서의 LNG의 역할론이 크게 대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LNG 발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탄소 에너지로 순식간에 전환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LN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혁명 속에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전력 수요가 이런 환경 속에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LNG처럼 빠르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LNG 발전 비중을 25.1%대로 늘릴 계획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고 노석탄 화력 발전소를 일단 LNG 발전소가 이제 순차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NG 발전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 지금부터 옥석을 가리셔야 됩니다. 전기차, 내연기관, 좀 하이브리드처럼 LNG 네. 에너지도 그 중간에 좀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관련해서 좀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을까요? 자, LNG 발전 시장이 진짜로 성장할 때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잘 모으고 있는 그 유명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합병 뉴스 나왔잖아요. 예. SK 이노베이션은 SK ENS와의 합병을 성사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SK온을 살릴 수 있고 미래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K ENS는 LNG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확보한 국내 1위 민간 발전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이 이제 완료가 된다면은 아시아 넘버원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업체로서의 SK 이노베이션의 미래 그림이 상당히 전 아름답다고 보고 있고요. SK ENS와의 합병을 통해서 재무 구조 개선될 수 있고 현금 창출 능력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온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SK온은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그리고 SK 엔텀과의 합병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이제 개선될 수 있고 흑자 전환 시점이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2026년 상장을 목표로 SK온의 어떤 여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SK온의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되고 2026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은 2025년 정도에 SK온 지분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합병이 완벽하게 성공을 한다면 전기차 불황기를 견뎌낼 수 있는 펀더멘탈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ENS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기업 중에 미국의 ESS 에너지 전자장치 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과 SK온의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합병 뉴스 이후에 수급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팔고 계시는 반면에 네. 외국인과 기관에 좀 양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가격선은 좀 어디까지 볼까요?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주식 매수권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가 충분히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이라고 메이저들은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합병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장기 목표가 제시 안 하겠습니다. 단중기 목표가만 제시해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는 12만 2천 원이고요. 이 목표가 돌파하면 그때 가서 중기 목표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 시 리스크 관리를 정강석화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10만 4,500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목표가 12만 2천 원, 손절가 10만 4,500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